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이수근의 대리운전 1577 대리운전 1577.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입학사정관 전형을 포함해서 수시 전형 1차 이 원서 접수가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이 한 학기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텐데요. 원서 접수를 또 앞두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 드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막막한 경험들 좀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8월 1일까지 여름방학 특집으로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을 마련했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들께서 직접 나오셔서 각 학교의 인재상 등 여러분들께 꼭 맞는 1:1 맞춤 상담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그 첫 시간으로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입시 전문가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치열한 입시계 아래서 소문난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특히나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이른바 스카이 입시에서는 이분들이 아주 독보적인데요. 먼저 인천 하늘고등학교 교감이신 주석훈 선생님, 그리고 이투스 청솔의 교육평가연구소장이십니다. 이종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되는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 이 출연 일정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신이 지망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언제 나오게 되는지 좀 미리미리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이 끝나면 바로 수시 1차 집중 상담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미리미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 수험생들께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조훈 선생님께서 상담 신청 방법 알려주시죠. 네, 포털 사이트에서 아마 상담받고 대학가자 키워드 치시면 TBS 상담받고 대학가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신청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졌고요. 여러분들의 정보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빨리빨리 신청하시는 겁니다. 아마 수시 입시 시즌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신청이 몰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빨리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의 상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생방송 중에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 전화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2-3789-9595에서 9597번까지 전화 주시면 되고요. 혹시 여러분이 아프리카 TV를 시청하고 계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대화창에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모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이 CJ 헬로비전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참여 바라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저희 프로그램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시 상담소를 제출하게 되실 경우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좀 염려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성적 등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가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방송으로 상담을 진행을 할 때 가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역사가 숨쉬는 곳, 미래를 꿈꾸는 곳 서울대학교.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종합대학교로 설립된 서울대학교는 민족의 대학이자 지성의 산실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더 크고 더 넓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리더, 서울대학교를 소개합니다. 국내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서울대학교. 오랜 역사 속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해 왔는데요. 반기문 사무총장, 소프라노 조수미 등 여러 동문들이 법조계, 학문, 문화예술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통합적 교양교육과 리더십 교육에 역점을 두고 글로벌 리더를 배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스스로 노력해 우수한 성취를 보인 학생들을 인재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으로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 수시 모집 일반 전형, 기회 균형 선발 특별 전형 1, 2,
그리고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입학 사정관에 의해 서류 평가와 면접에 의해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지식과 지혜를 함께 가르치는 서울대학교. 한국을 넘어 세계를 밝히는 리더의 꿈을 서울대학교에서 이뤄보세요.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을 위해서 첫 번째 학교 서울대학교를 소개하는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올해 이 달라진 수시 전형 특징과 원서 접수 기간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석호 선생님, 우리 학생들이 수시 1차를 준비하면서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예, 금년도 그 수시 모집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그 수시 지원 횟수가 6회로 제한된다라고 하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6회 제한에서 해당되지 않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네. 전문대학이라든지 산업대, 그다음에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대학들, 이런 대학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정관 전형에서 인성평가에 대해서 강화하기로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자기소개서나 면접 등에서 남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나눔과 협력, 그다음에 타인에 대한 존중, 갈등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각 대학들의 요강이 통합 전형이다 해서 올해 많이 늦춰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꼭 마지막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대학의 전형 요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올해 또 입학사정관 이제 그 지원 일정이 좀 바뀌었죠. 네, 좀 이동수 선생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요, 원래 이제 학생들이 이제 기존에 알고 있었던 개념은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은 이제 8월 중순부터 네. 원습수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수시 전형은 이제 9월부터 원습수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네. 올해부터는 이제 변경된 것은 이제 수시 1회차와 수시 2회차를 나눠서 원습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습수가 이제 8월 16일부터 이제 9월 중순까지 이제 원습수를 하고요. 수시 2회차는 이제 수능이 끝난 다음에 11월 12일부터 이제 16일까지 2회차의 원습수를 합니다. 따라서 네. 자기가 지원하려고 하는 전형들의 원습 시기가 언제인지를 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을 비롯한 수시 모집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의 상담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역시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한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자, 직접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중에 커서 검사가 되길 원하고, 또 그래서 지금은 서울대를 지역균형 전형으로 가길 원하는, 네, 그래서 정말 지금 현재 고민이 많은 학생입니다. 아유, 고민이 많군요, 요즘에. 구체적으로 입학사정관 전형 준비하면서 어떤 점이 좀 가장 어려운가요? 일단 입학사정관 제가 사실 되게 좀 딱 그렇게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를 준비해야 할지도 사실 되게 작년에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 또 지금도 제가 사실 많이 좀 부족하다는 걸 느껴서 정말, 네. 예, 원서 접수 앞두고 이것저것 준비하려니까 부족한 점만 눈에 보일 것 같고 그런데요. 하지만 자, 이번 상담과 분석 받아보시면 조금은 감이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상담과 분석 이종석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학생의 자료를 보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생부의 내신 성적을 보면 2학년 이제 성적인데요. 2학기 때 국어 과목이 이제 하나가 이제 2등급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은 전체적으로 4월달 모의고사 성적은 굉장히 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6월달 모의고사 성적이 이제 언어하고 수리형에서 2등급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자료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대 직윤을 지원하는 학생이기 네네. 때문에 내신 성적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교과 성적이 지금 1.22등급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지금 직윤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이제 과거에 직윤 내신 점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이 그 제출했던 내신 성적을 보면 2학년 때까지의 내신 성적만 제출했기 때문에 네. 과거의 직윤 내신 성적으로 따지면 이제 80점 만점에 76.63 정도가 나오고요. 3학년 1학기가 올 1등급이라고 하는 걸 가정했을 때 한 77.18 정도의 네. 점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비교과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내 활동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탭스 점수가 760점 정도로
영어 공인 성적도 좀 일부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 활동 같은 경우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 청소년 글로벌 리더 연합회에서 주최했던 모의 활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봉사 활동도 전반적으로 이제 적은 편은 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봉사 활동에 대한 어떤 집중력 있는 관리가 돼 있던 학생이라고 볼 수는 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수상 실적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글짓기 대회라든지 이제 교내 대회에서도 그런 어떤 다양한 수상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서울대 치균 그러니까 이제 전교 1등들이 이제 추천받았다는 그렇죠. 전형인데 우리 예. 학생이 아마 이제 그 계열에서 이제 1등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올해 이제 서울대학교 수시 전형이 상당히 변화가 좀 많거든요. 네네. 일단 우리 설명하기에 앞서 서울대학교 수시 전형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선 서울대학교 원서접수 기간은 이제 자막에도 이제 지금 나타날 텐데요. 원서접수 기간은 이제 8월 16일부터 이제 17일까지고요. 근데 이제 그 논술과 이제 구술 면접 기간은 이제 11월 달, 그러니까 수능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논술과 구술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이제 전년도하고 크게 선발 인원이 이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752명, 전체 비율상으로는 24.1% 선발을 하고요. 올해 이제 수시에서 굉장히 이제 서울대가 굉장히 많은 모집을 하고 있죠. 거의 예, 예. 대부분이 이제 일반 전형, 전년도까지 이제 특기자 전형이라고 불려졌던 건데 거의 55.8%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743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시 모집에서는 이제 20.1%인 629명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그렇다면은 이 성적을 좀 함께 보셨는데 먼저 합격 가능성을 좀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성적 분석과 함께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이제 학생의 이제 모의고사 성적부터 일단 네네.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4월 달하고 6월 달에 모의고사의 성적을 좀 분석해 보면, 개인적으로 좀 판단할 때는, 일단 정시에서 서울대에 지원 가능한 학생은 일단 좀 아니다. 그만큼 일단 6월달 모평의 성적이 좀 떨어진 것도 있고요. 4월에 어떤 성적을 보더라도 정시까지 갔을 때는 이제 서울대에 지원이 가능한 학생은 일단 아니다. 따라서 이번 그 서울대 지역 균형에서 얼마만큼 치밀한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 학생의 올해 그 입시에 대한 모든 어떤 성과가 가장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내신 성적, 그러니까 직윤을 지원하기 때문에 일단 내신에 대한 분석을 좀 더 치밀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현재 지역균형 할당 전형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내신으로만 선발되지 않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신의 영향력이 일단 막강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학생이 맡고 있는 전교과 1.2, 그러니까 뭐 과거의 어떤 직윤 성적으로 77점 초반대 내신 성적은 아무래도 이제 직윤에서 조금은 다소 내신이 좀 떨어지는 내신 성적이다. 그러면 이제 관건은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이 비교과 활동이 그 내신 성적이 있어서의 불리함을 충분히 극복할 만큼의 이 비교과 활동들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또한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현재 학생이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어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계열은 전적인 어떤 스펙과 내신 성적을 고려했을 때는 일단 좀 다소 합격 가능성보다는 불합격 가능성이 일단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신과 비교과를 지금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내신도 예전에 그 내신을 먼저 선발했던 데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이고 비교과도 이렇게 사회과학 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경쟁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전공에 대한 조정을 좀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지원 전략에 대한 부분을 좀 짜야 될 것 같나요? 우선 학생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비교과 활동에서는 이게 특출나게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 학생이 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학생이 갖고 있는 이 장점들을 어떻게 최대한 좀 부각시켜 낼 것이냐가 일단 대단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학생이 제출했던 어떤 비교과들을 보면 일단 그 좀 다양성이 있긴 해요. 그다음에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글쓰기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최대한 좀 극대화돼서 이제 소개서라든지 이제 추천서에 녹여내지 않으면 사실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과학 계열을 좀 제외하고 어문 계열 일부 학과나 사범 계열 일부 학과를
일단 지원하는 것이 일단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일단 학생의 전체적인 그 생활 기록부를 보면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어떤 특정한 분야에 어떤 대단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생활 기록부에 딱 보는 순간 그냥 모범적인 학생, 성실하다. 학교 생활을 참 충실하게 예. 하는 학생, 딱 이 정도의 학생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부각시킬 수 있는 네네. 학과로 지원하는 것이 일단 맞지 않은가. 네. 서울대 전략을 좀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번에는 이제 수시 6회에 대한 지원 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지금 굉장히 학교 생활을 우수하게 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다른 추천 대학들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이제 가끔가다 학생들에게 이런 정도의 학생이라면 전교 1등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도의 학생이라면 선택의 여지가 네. 없다라는 게 일단 주요한 관건인데 일단 당연히 서울대 직윤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이제 전년도까지는 이제 진리 자유 전형인데 네네.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그렇죠.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도 지금 학생의 내신 성적이 주요 교과 내신도 마찬가지로 1.2등급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연세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1단계에서 거의 교과 내신으로 1단계를 선발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위권 학과를 또 지원했을 때는 네네. 1단계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중하위권 학과로 일정 정도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형 추천 네. 전형을 지원하는 게 일단 제가 판단하기엔 가장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네네. 합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대 직윤까지도 추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과연 고대 학교형 추천을 동시에 과연 해줄 것이냐 이 네. 문제는 여전히 제가 답변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과 한번 좀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네. 여전히 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는 역시 성균관대 성균 인재 전형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성균관대 성균 인재 전형은 반드시 꼭 지원을 해봐야 될 전형이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을 갖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지금 선생님 설명하시는 거 좀 잘 들으셨죠? 네. 네,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좀 부족한 점, 보완할 점도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선생님께 더 여쭤볼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제가요. 네, 그러니까 작년 기준 성적으로 올해 교육감상에서 선행상 부문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럼 그거는 좀 어떻게 도움이 될지, 그리고 또 제가 지금 그 성적에서 내신이 약간 떨어졌다고 감안할 때 특기자 전형을 써보는 건 또 어떨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근데 그 교육감상이라는 것은 비교 활동에서 좀 수상 내역이 조금 보강이 됐을 경우에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기자 전형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이제 교육감상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기 뭐 학교 일선에 계신 교감선생님도 나와 계시지만 전교 1등권에 있는 학생은 다 받는 상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 이거 자체가 특별한 자기의 어떤 스펙들을 아니면 자기의 어떤 결과들을 더욱더 네네. 더 네. 빛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기자 전형을 쓰는 것에 대한 판단은 좀 신중할 필요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학생이 자체가 사실은 고민을 좀 했었어요. 네. 그냥 특기자 전형으로 돌리는 게 나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했었는데, 근데 특기자 전형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학과별 모집이 더욱더 이제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공과에 있어서의 연관성이 좀 훨씬 더 좀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네. 학생의 어떤 비교과라든지 이런 것 측면들을 보면 여전히 그래도 직윤을 쓰는 것이 일단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선생님께서 해주신 조언 잘 들으셨죠? 네. 네,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내신이 아주 우수한 학생의 모의고사 점수는 높습니다. 다만 우리 학생이 지금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의 사회과학회를 지금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좀 경쟁력이 낮아 보이는 듯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학생이 지역균형 선발로 전형할 때 전공을 좀 고려해서 바꿔서 한번 쓰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때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추천 대학을 말씀드리면 연세대학교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전형, 성균관대 성균인재 전형의 입학사정관제 전형과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논술 전형인 일반 전형을 추천합니다. 민족 지성의 심장, 세계의 지성을 대변하는 대학,
도전과 도약을 향해 나아가는 고려대학교를 소개합니다. 민족과 국가를 구하는 길은 오직 청년 학교를 가르치는 교육의 힘을 기르는 데 있다는 이용익 선생의 말씀 아래 세워진 고려대학교. 역사의 전환점마다 시대의 요청에 부응해 민족의 등불이 되어왔는데요. 1905년부터 수많은 민족의 리더를 키워온 고려대학교. 현재 30만 명의 동문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는 세계 수준의 뇌공학 연구, 연료 감응형 태양전지 개발, 국내 최초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출간 등 세계적 연구 성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는 이처럼 세계를 이끌어갈 명품 인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2013년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학교장 추천, 자기 추천, CEO 추천 전형과 올해 신설된 OKU 미래 인재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민족의 자존심과 세계 속의 자부심으로 발돋움하는 대학, 지혜로운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대학, 고려대학교에서 여러분의 큰 뜻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여름방학 특집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려대학교 편을 함께 보셨는데요. 자, 입학사정관으로 고려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과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을 연구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고려대학교에는 어떤 전형으로 지금 지원을 원하나요? 저 고려대학교의 기획윤등 전형이나 일반 전형 생각하고 있어요. 네, 요즘에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제가 내신이 모의고사보다 많이 낮지만 올라가는 추세예요. 특히 그 고3 1학기 내신이 2, 3등급이 예상되는데요. 네. 고려대 기획윤등 전형에 지원이 가능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성적과 관련해서도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번 상담과 분석은 주석훈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윤정 학생의 내신 성적을 보면 한 1, 2학년 때 4등급에서 5등급에서 한 4등급, 그리고 3학년 때는 한 2등급에서 3등급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4월달 성적보다 6월달 성적이 더 좋은데 언어나 수리가 1등급이고 외국어가 1등급, 탐구 하나가 1등급, 하나가 2등급인 이런 성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교 활동도 보겠습니다. 예, 비교과 활동을 보면 교내 활동으로 개발 활동으로 영상 제작반이나 대중문화 연구반 활동을 했고 힙합 동아리 래퍼로도 활동을 했고 독서 교육 종합 시스템에서 독서 63건이나 기록을 한 학생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20건이 있고요. 교내 심리 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수상했고 동아리 활동으로 장려상, 그다음에 교과 성적 우수자 상을 받았고 전국연합 평가 우수상도 받은 학생입니다. 네, 체험 활동도 다양하게 있고요. 예, 체험 활동을 보면 서울시립 하자센터에서 하는 창의위원 활동을 2년간 했고 2011년 여수국제 청소년 축제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투명사회 글쓰기 우수상을 받았고 2011년 논술대 환경부 장관상을 받은 학생이고 노숙인센터 무료 급식소 및 청소 그리고 요양원 활동 보조 활동에 봉사활동을 한 학생입니다. 네, 역시 일지망으로는 고려대 심리학과를 지망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고요.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분석을 좀 함께 봤습니다. 좋은 선생님도 좀 함께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예. 네, 관련 비교과 활동이 상당히 좀 많은데 네. 우리 학생이 이제 가장 큰 고민,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보다는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장이 상당히 좀 어려워합니다. 물론 성적에 대한 지금 향상도가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의미 있어 보이지는 하지만 여전히 논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우수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고려대학교 자기 추천 전형의 지금 지원 그리고 지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분도 좀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원 자격과 모집 인원에 대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그 학생이 그 상담하고자 하는 지원하고자 하는 고려대 기획윤등 전형인데요.
이 고려대학교 기회균등 전형은 그 사실상 수시 모집이 아니고 정시 모집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회균등 특별 전형에는 정시 모집에서 농어촌 전형이나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등이 실시되기 때문에 지금 그 상담을 요청한 그 학생의 경우는 이 기회균등 전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자기 추천 전형 지원 자격이나 모집 인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이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기회균등 특별 전형이 아니라 사실상 자기 추천 전형인데요. 자기 추천 전형에서도 그 유형 학교장 추천 말고 자기 추천 전형에서 유형 1과 유형 2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학생의 자료를 보면 유형 2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소년 가장 이 전형인데 50명, 25명, 5명 내외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전형 방법이나 전형 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네, 지금 자기 추천 유형 2 전형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모집 인원이 늘어서 한 80명 정도 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 유형 1과는 달리 추가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단계에서 서류 100% 5배수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과 면접 40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네. 2단계에서 면접은 일반 면접을 실시하면서 2분 이상의 면접위원이 인성이나 전공 적합성, 창의성 등 대학에서 공부할 그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그 교육 이념에 부합하는 인재로 성장할 만한 학생인지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4개 영역 중에 2개 2등급이 되겠습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은 고려대에 좀 합격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원을 하게 됐을 경우에? 작년도에 보면 고려대학교 그 추천 전형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고 자기 추천 전형이 있는데 네. 자기 추천 전형이 그 유형 1과 유형 2가 있어서 성적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예. 실제 이 전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네네. 학교장 추천 전형 다음으로 그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큰 전형이 자기 추천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학생이 좀 걱정한 대로 내신 성적으로 인해서 조금 불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네,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이지망은 성균관대를 꼽고 있습니다. 비교과 활동도 많고 그러니까 성균관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아까 첫 번째 학생 이정서 선생님이 그 성균인재 전형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균인재 전형은 사실상 작년도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나 리더십 전형이나 자기 추천 전형이나 이 전형을 합쳐서 만든 통합 전형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도에 이 전형으로 합격했던 학생들의 성격을 올해도 그대로 이 성균인재 전형에 녹여서 선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합격했던 학생들의 성적이 1점 중후반대, 그 정도 학생들이 합격을 했었고 리더십 전형이나 자기 추천 전형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기 추천자 전형 같은 경우는 어학이나 문학이나 창작이나 논술이나 수학이나 과학 정보 자기 특기가 좀 분명한 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성균인재 전형이 우선 선발이 있고 일반 선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도 없습니다. 우선 선발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을 지금 타겟으로 하냐면 서울대 직윤이나 일반 전형, 그리고 연세대학교 그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이런 전형을 지원했던 학생들이 성균관 대학교 성균인재 전형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만든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신이 굉장히 높겠네요. 네. 예. 그래서 자기 특기나 학업 역량이 아주 좀 비교과나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난 학업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이 아마 우선 선발로 합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 내신 성적이나 어떤 그 다른 리더십이라든지 자기 추천자 전형에 해당됐던 내용을 가지고 일반 선발에서 선발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학생이 상당히 그 내신에 대한 부분이 좀 걸리는데요. 그렇네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대학이라든가 이 수시 전략 어떻게 좀 추천 대학에 대한 추가를 좀 선정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지금
이 학생이 그 차상위 학생인데요. 네네. 그 수급권자인지 아니면 비수급권자인지를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수급권자라고 한다면 네. 이 학생은 그 처음에 그 성균관대학 다음으로 생각하는 게 중앙대학교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 혹시 수급권자인지 비수급권자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수급권자예요. 아, 아, 네. 네. 선생님 그럼 중앙대 사회적 배려 전형에 좀 가능할 것 같네요. 네, 예. 수급권자가 되면 이게 예. 그 다빈치 그 전형이 있거든요. 네. 중앙대학교요. 이 다빈치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 풀이 성적이 약간 좀 떨어지는 네. 그런 경향을 띠고 있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성적이 3학년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크게 성적이 네네. 향상됐고 그래서 학업 성적 그 능력이라든지 리더십, 봉사정신, 그다음에 문화 친화성, 창의성 이런 그 중앙대학교 사정관 전형이 추구하는 그 펜타곤 유형의 네네. 자기 자신을 잘 좀 포장하고 맞추는 네. 그런 그 노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부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로 이 학생이 그 수능 성적이 그 내신 성적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네네.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 전형으로 언수의 등급 합이 3이나 4인 그 우선 선발 조건을 거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네. 네. 연세대나 고려대나 성균관대나 중앙대나 한양대나 이화여대나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이런 대학의 일반 전형을 지원하는 것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수능 성적이 좋기 때문에 수능 성적을 활용해서 일반 전형, 이 논술 전형을 좀 고려해 보라는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말씀 잘 이해하셨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아, 이건 부수적인 건데요. 네. 제가 그 외국어 독해 실력이 현재 부족한 것 같아서 네. 좀 이것에 대해서 좋은 공부 방법이 있을까요? 아, 외국어 영역이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까? 6월 모의고사에서도 아, 그렇네요. 네. 예, 2등급으로 외국어 영역에서 독해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 선생님 어떤 식으로 좀 단기 처방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여학생들이 외국어 영역 그 독해에서 틀리는 영역들을 보면 대개 빈칸 추론 문제가 많은데요. 네. 빈칸 추론 문제 같은 데서는 그 기본적인 어떤 그 다양한 그 교과의 어떤 지식, 그다음에 영어로 된 문제지만 사실상 언어 영역의 성격을 띈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여러 교과에 대한 공부를 충실히 하고 또한 이 빈칸 추론 문제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 EBS와 연계를 생각하면서 EBS 교재를 가지고 공부할 때 내가 출제자라면 어디 부분을 빈칸을 만들어서 문제를 낼까, 왜 그렇게 낼까를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자세가 네.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죠? 네. 네, 외국어 영역 때문에 좀 고민도 많았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오늘 상담해 주신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원서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잘 살펴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모의고사 성적보다 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걸려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이 이제 비교과 실적도 좋고 또 모의고사 성적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수시로 갈 때는 일반 전형, 논술을 준비하는 일반 전형 위주로 하고 만약에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갈 때 우리 학생이 지금 차상위 계층 대상자이기 때문에 중앙대학교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 지원하면 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의 일반적인 수시 전략은 언수의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 일반 전형을 준비하시되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중앙대학교 다빈치형 인재 전형을 함께 추천합니다. 아름다움과 낭만이 있는 대학, 싱그러운 젊음이 있는 대학, 글로벌 명문사학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연세대학교를 소개합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따라 지도자를 양성하는 연세대학교. 한국을 대표하는 명문사학에서 나아가 아시아로, 세계로
더 멀리 더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세계화, 특성화, 정보화의 3대 발전 전략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또한 연세대학교는 최신 네트워크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학습 공간, 국제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인증 획득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의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국내 최초의 기숙형 교육 원주 캠퍼스와 종합적이고 교육 중심적인 신촌 캠퍼스, 연구와 국제화에 중점을 둔 인천 국제 캠퍼스 등 멀티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 캠퍼스마다 특성에 맞게 역할을 나눠 글로벌 리더를 성장시키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3학년도 연세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으로는 학교생활 우수자, 창의인재, IT 명품인재, 사회공헌 및 배려자 전형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 잠재력과 도전정신, 가능성이 높은 인재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학생들의 길잡이 연세대학교. 세계적 명문사학 연세대학교가 지금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여름방학 특집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 오늘 그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세대학교로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을 생각을 하고 있나요? 네. 네, 구체적으로 질문하실 내용 말씀해 주시죠. 제가 탭스를 계속 봐왔는데요. 네. 점수가 900점을 못 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탭스 점수로 가능한 대학이 어느 곳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네, 탭스 영어 공인 성적을 좀 활용해 보고자 하는 학생인 것 같은데,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종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신 성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학생의 말처럼 영어는 일단 전체적으로 성적이 좀 좋습니다. 1등급과 2등급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른 과목들은 보통 다 3등급 혹은 4등급 이렇게 선에 걸쳐 있습니다. 내신 계산을 좀 정확히 해보면요. 국영수 과의 내신은 3.01등급 이렇게 나오고요. 국영수사는 3.05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은 지금 외국어 성적을 빼놓고서는요, 거의 대부분 다 4, 5등급을 맞은 만큼 거의 외국어에만 이렇게 어떤 자기 장점을 갖고 있는 이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교내 활동도 함께 보죠. 네, 비교과 활동을 보면요, 전체적으로는 임원 활동을 좀 열심히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것도 영어와 관련된 교내 수상 실적이 전체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수상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두드러지게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봉사활동 시간이 대부분 선풀 달기 활동을 통해서 봉사활동 시간도 많이 확보를 했고 또 그와 관련된 표창장도 탄 어떤 특징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연세대 영어 연세대학교 특기자들. 외국어에 대해서 상당히 좀 특기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연세대학교 입학사정관 대상이 좀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연세대학교의 그 수시 전형 상당히 좀 다양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죠. 일단 자료에서 이제 나갈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연세대학교는 이제 학생이 지금 영어 특기자 전형으로 쓰고 싶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연세대학교는 영어 특기자 전형이 없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이제 전년도에 이제 연세대학교 이제 글로벌 전형이 전년도까지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글로벌 전형이 없어졌기 때문에 영어와 관련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관련 전형은 이제 언더우드 전형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그 연세대학교의 지금 전형은 이제 창의인재 전형 이렇게 돼 있고요. 창의인재 전형은 이제 정말로 이제 학생이 얼마만큼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평가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이 이제 뭐 보도자료라든지 뉴스에서도 많이 봤듯이 뭐 예를 들어서 2040년도에 세종대왕과 외계인이 만나면 만났을 때를 가정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겠냐 그래서 이런 어떤 창의성들을 좀 묻는 이런 좀 창의인재 전형이 있고요. 작년도에 많이 화제가 됐었죠. 그다음에 이제 학교생활우수자 전형이라고 해서 전형적인 내신 중심의 전형 그러면서도 이제 비교과 활동을 좀 충실하게 같이 동반해서 갖고 있는 학생들을 뽑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명품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창의적인 어떤 인재 중에서도 이제 결국은 IT와 관련된 매니아적인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자기만에 있어서의 실적과 활동성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역시 뭐니 해도 과학에 대한 어떤 자기의 어떤 그 내신 성적에 대한 우수성과
과학과 관련된 어떤 실적, 활동. 네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서울대학교 자연계열의 일반 전형을 쓰는 학생들이 이제 네. 같이 쓰거나 아니면 네네. 이제 과학과 학생들이 이제 네. 주로 이제 지원을 하는 전형 이렇게 네. 크게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연세대학교를 어학 특기자 전형으로 좀 지원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이제 글로벌 리더 전형이 이제 없어졌고 사실 이제 이번에 지금 현재 이제 있는 부분이 연세대학교가 언더우드 글로벌 인재 전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언더우드 전형에 지원을 해도요. 예,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의 예. 의미가 좀 없고요. 네네. 일단 지원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일단 언더우드 전형에 지원할 만큼 네. 영어 공인 성적이 높지 않아요. 아하. 일단 기본적으로. 네. 두 번째로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언더우드 전형을 쓸 때는 사실은 내신 성적이 보통 2등급 이내 학생들이 네. 거의 대부분 다 주류를 이루고 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교과 내신에 있어서도 분명한 이 자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영어를 좀 활용을 해서 다른 대학을 진망을 한다고 할 때 어떤 대학을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학생이 지금 사실은 이제 고려대학교도 이제 영어 특기자를 쓰고 싶다. 네네. 뭐 그다음에 이제 성균관대도 이제 글로벌 네. 전형을 쓰고 싶다. 이렇게 네네. 지원을 했지만 뭐 학생이 잘 알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고등학생이 이 정도의 뭐 탭스 성적과 토익 성적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우수한 학생 맞아요. 그렇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예. 학생입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 영어와 관련된 이런 어떤 특기자 전형이든 아니면 글로벌 관련 전형을 쓸 때 네네. 대한민국에요. 그만큼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네. 보통 통상 탭스 성적 기준으로 따진다면 거의 한 950점대 아, 정도. 950점이요. 이 정도는 예. 나와야 네네.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네네. 영어 공인 성적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IBT 성적으로 따진다면 네. 한 115점대 아. 네네. 정도는 돼야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들 네. 통상 얘기하기 때문에 네. 학생은 분명히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지만 네. 그 어떤 주요 대학들의 영어 관련 전형을 쓰기에는 네. 일단 좀 역부족인 네. 영어 성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일단 추천 대학을 쓰면 지금 현재 모의고 성적상으로 보면 사실 인서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의고 성적이에요. 아, 예, 예. 사실은요. 객관적으로 네네. 봤을 때. 그래서 좀 눈높이를 좀 많이 낮췄으면 좋겠다. 네. 라는 바람이 좀 있고요. 그래서 추천 전형을 좀 몇 군데 제안을 하면 네. 단국대학교 영어 특기자 전형이나 아니면 국민대학교 이제 국제화 전형, 그다음에 건국대학교 이제 국제화 전형, 네. 그다음에 명지대학교 옵티머스 리더 전형. 네. 여기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학생이 갖고 있는 봉사활동이나 어떤 리더십 활동을 좀 살려서 네. 또 영어 공인 성적의 어떤 전적인 비효과를 살려서도 충분히 써볼 만합니다. 네. 근데 좀 그래도 학생의 입장에서는 좀 상위권 대학도 꼭 예. 써보고 싶다. 네. 하나만큼은 꼭 지원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연대나 고려대학교나 성균관대를 지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네네. 네. 서울시립대 글로벌 리더 전형이나 네. 숙명여대 글로벌 여성 인재 전형 정도는 네네. 좀 한 번쯤은 좀 고려해볼 네. 수는 있겠다. 그 예. 정도 선에서 네. 상향 지원의 대학들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과목 점수나 여러 가지 그 점수를 봤을 때 일단 그 외국어나 영어 성적보다는 다른 점수하고 지금 차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찌됐건 어학을 활용하는 지금 전형이 굉장히 유리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학 성적도 중요하지만 또 어학과 관련된 또 비교과라든가 또 이 비교과 실적도 같이 반영하는 전형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지금 현재 입장에서 우리 학생이 그러면 준비해야 될 전력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선은 학생이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관심 있는 전형은 주로 인문계 학생들이 관심 있는 전형이 많아요. 그리고 일단 상담할 때 제출했던 서류들을 보면 인문계학과로의 또 지원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인문 계열로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예. 자연 계열로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좀 입장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지금 학생이 내세우고 있는 전체적인 비교과의 내용들을 보면 자연 계열과 관련된 비교과는 좀 많이 좀 적은 편입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을 좀 분명히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뭐 지금 그래서 제가 인문 계열 쪽도 국영수사도 내신을 좀 뽑아본 겁니다. 그러나 네네. 뭐 국영수과를 내신으로 반영할 때나 네. 뭐 국영수사를 할 때나 거의 큰 편차가 나타나지는 않고 네네.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자기가 좀 지원하려고 한 학과와 관련된 그 부분들을 좀 잘 네.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제 조은 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영어와 관련된 특기자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에 관심을 가지려면 학생의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역시 뭐니 해도 리더십과 관련된 그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극대화시켜서 자신의 어떤 수상 실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낼 것인지 네. 잘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학생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선풀 달기
본부에서 네네. 받았던 표창장이라든지 네네. 이 선풀 활동이 좋은 활동입니다. 그러나 네네. 이 활동이 대학의 합격으로 연결시키는 정도의 아주 중요한 비교과로 절대 대학은 보지 않을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극대화하거나 네네. 너무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소개서가 작성되지 네네.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들으셨죠? 네. 네, 선생님 말씀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아니, 없어요. 괜찮습니까? 네. 자, 주석훈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 함께 보셨는데 아무래도 외국에서 공부를 몇 년간 하다가 네. 국내로 들어온 케이스여서 영어 성적은 굉장히 좀 자신이 있는 다른 교과는 조금은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학생이 자연계 학생인 것 같으니까요. 영어 특기자 전형에서 이정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대학들의 자연계 학과, 네네. 자연계 학과를 선택해 보시는 게 좋겠다. 네네. 인문계보다는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네. 두 번째는 글로벌 전형들이 사정관 전형의 성격을 요즘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자기 자신의 역량을 네. 잘 좀 자기 형편에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최선을 다한 노력을 한 결과였는지 네네. 이런 것들 그리고 대학의 인재상에 맞춰서 자신이 했던 활동들을 좀 잘 배열하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에세이 쓰는 능력이 뛰어나다면 네. 서강대학교나 중앙대학교나 한양대학교나 이런 대학 전형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말씀 잘 들으셨죠? 네. 네,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좀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은데, 자, 원하는 대학에 꼭 갈 수 있도록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늘 선생님 말씀 잘 조합을 하셔서 준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영어와 외국어 성적이 1등급인 학생입니다. 상당히 외국어 실력이 우수한 학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의 전체적인 전략은 본인의 외국어 특기를 활용해서 가는 전형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천 대학에 대한 전형을 말씀드리면 단국대 영어 특기자, 국민대 국제화, 건국대 국제화 전형, 명지대 옵티머스 리더 전형, 서울시립대 글로벌 리더 숙명여대 글로벌 여성인재 전형의 외국어 우수자 전형에 추천합니다. 네, 오늘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편 여름방학 특집 마련을 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학생들께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이종서 선생님 그리고 주석훈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성균관대 권영신 입학사정관과 한국외대 이성록 입학사정관 실장께서 직접 출연을 하셔서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 특징과 또 1대1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렸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출연 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을 생각하는 학생들 저희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ext. TBS 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책에 길을 묻다 저자와의 대화가 방송됩니다. TBS 입사관의 모든 것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꼼꼼하게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12년 여름 시민의 방송 TBS가 개편을 맞아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하나, 수도권 시사정보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10시에서 9시로 시사 매거진 나우가 보다 일찍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시사 매거진 나우의 진행을 맡게 된 노정열입니다. 따끈따끈한 수도권 정보와 유용한 생활 정보로 가득한 시사 매거진 나우. 노정열의 독특한 시선과 재치, 또 날카로운 시선을 더하겠습니다. 새롭게 찾아뵙는 고품격 수도권 정보 프로그램 시사 매거진 나우,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수도권 투데이,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는 예민수의 시시각각, 또 오후 5시부터는 수도권 프라임이 방송됩니다. 원하는 시간에 수도권의 뉴스와 생활 정보를 TBS TV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 데일리 스포츠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함께 아마추어 생활체육 관련 정보까지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스포츠 전문 프로그램 TBS 스포츠 현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낮 12시 유쾌하고 활기찬 스포츠 소식을 기대해 주세요. 셋, 서울의 구석구석을 비출 신규 프로그램. 1000만 시민의 희망을 안고 출범한 제8대 서울특별시 의원 114인. 114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내가 뽑은 사람들 114인. 서울의 걷기 좋은 길과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걷고 싶은 길. 7월 16일 달라지는 TBS와 함께 시원하고 알찬 여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사 내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모두가 잠든 새벽, 분주하게 아침을 여는 분이 있는데요. 올해 73세 유병훈 할아버지. 신선한 콩으로 맛있는 두부를 만들고 계십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노인이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건강이 훨씬 좋아지고 정신적인 건강이 상당히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갈 데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이곳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거 찬물에 다 식히실 거죠? 예. 날이 더워가지고 그냥 놔두면 됩니다. 노인짜리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요, 이제 어르신들한테 어떤 직종이 적합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두부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두부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매장을 열어서 다른 노인 생산품까지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이제 매장을 열게 됐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를, 지역 주민에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요즘 70대 노인은 건강 상태도 좋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할 일이 없어요. 사회에서 알아주질 않으니까 쓸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기업이 자꾸 형성이 돼서 일자리가 많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작은 노력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아침 햇살! 어떡해! 오늘은 뭐가 나올까? 침착해야 돼. 역시! 와우! 수도권 생활 정보는 여기에서 건지세요.
고속도로가 너무 가까워. 신개념 수도권 시사 정보 프로그램 시사 매거진 나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TBS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퇴근길 신개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수도권 뉴스, 교통정보, 경제, 스포츠, 연예가 소식, 각종 수도권 행사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꽉 찬 프로그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가 평일 저녁 당신의 퇴근길을 찾아갑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지은 빌딩인가 보다. 엄청 크지? 글쎄 높이가 자그마치 300m래.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자그만치는 자그마치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그마치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적지 않게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만큼의 뜻을 가진 의존명사 많치가 있어서 자그만치로 헷갈려 잘못 쓰는 것 같습니다. 자그마치는 한 단어입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이게 이번에 새로 지은 빌딩인가 보다. 엄청 크지? 글쎄 높이가 자그마치 300m래. 서울의 빌딩 숲을 가로지르는 청계천. 지난 2003년 7월 착공에 2년 3개월 만에 완공됐는데요.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작된 산책로의 길이는 총 12.04km. 하루 평균 12만 톤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도심 속 쉼터로 자리 잡은 청계천은 평균 약 5만여 명이 넘는 인파가 다녀간다고 합니다. 가장 인기가 좋은 곳은 볼거리가 많은 청계광장인데요. 청계천 방문객의 25%는 이곳에 꼭 들른다고 하네요. 청계천을 가로지르는 다리의 수는 모두 22개. 가장 긴 다리인 비우당교는 46.6m에 달하는 반면 가장 짧은 광통교의 길이는 12m에 불과합니다. 청계천의 녹지 규모는 약 25만 제곱미터. 총 156종의 식물들이 자라는 생태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청계천에는 정조반차도와 전태일동상 등 볼거리도 다양한데요. 특히 청혼의 벽은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911쌍의 커플이 이곳에서 프로포즈를 했다고 하네요. 서울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청계천. 지금까지 숫자로 보는 서울이었습니다. 이거 약소합니다. 뭐 이런 걸 다. 여행은 역시 접대 여행이지. 아, 이거 받으시고 우리 애 좀 잘 부탁드려요. 아니 우리 애. 당신의 양심, 욕심에 물들고 있진 않습니까? 아유, 우린 그런 거 안 받아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당신의 깨끗한 양심이 대한민국을 웃게 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TBS